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연립 1차 방정식 활용 네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그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속력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3편 영상에서는 기본 문제에 대한 그냥 제가 좀 기본 문제를 풀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방식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봤고요. 에이, 설마 더 어려운 문제도 이런 식으로 될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 달라고 하면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제 생각에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아이고, 너무 길죠? 네, 제가 읽어도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네, 참,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봐야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A와 B가 학교에서 출발해서 6km 떨어진 독서실까지 이동하는데 A가 먼저 출발했고 B는 10분 뒤에 출발했는데 4배 속력으로 출발했고 자전거 타고 당연히 중간에 A를 추월하겠죠. 빠르니까. 그래서 먼저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지점에 도착한 B는 다시 A를 데리러 학교 방향으로 돌아가다가 독서실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A와 만났을 때 B의 속력을 구하라.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아니 굳이 왜 A를 데리러 갔을까? 그냥 독서실에 가만히 있지. 예. 힘들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뭐, 재미삼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따지면, 난 자전거 처음부터 안 탈래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이 친구랑 안 가.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억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상상은 그냥 재미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봐야겠죠. 저도 이 문제를 제가 풀었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부터 해보죠. 그림으로 말이죠. 자, 우선은 길을 그려놓고요. 어, 학교에서 독서실까지 표시를 해놓고 이 거리는 6km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에 B가 출발했는데 어, 자, 출발했는데 어디까지 출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속력을 표현해 보죠. 속력은 제가 그냥 화살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네, 화살표 표시하겠는데 속력이 모르죠. 그래서 그냥 물음표 킬로미터 퍼 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 퍼 아워가 아니고 퍼 시간이 아니고 왜 퍼 분이냐? 문제 분으로 말하니까 분으로 한 거예요.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모든 그림에 같은 단위를 써주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표시해야겠죠. B도 출발했는데, 자, 빠르기를, 속력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래서 물음표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10분 후 출발했대요. 예, 10분 후에 B가 출발한 걸 어떻게 표현할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냥 10분 늦게 출발했다 썼고요. 속도도 A의 4배라는 걸 표시했습니다. 네. 혹시나 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아시는 분은 제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독서실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지점을 그냥 제 멋대로 표현하겠습니다. 표현했고요. 근데 독서실에서 2km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이게 그림을 그리면 딱 나옵니다. 지금 중간 지점에서 독서실까지 2km면 당연히 학교에서 이 중간 지점까지는 누가 봐도 몇 킬로미터? 네. 4k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의 힘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상황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니까 좀 더 시각적으로 더 이해가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보이던 숫자들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이제는 문제에 있는 거를,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는 문제 안 써도 됩니다. 그림에 다 표현했으니까 말이죠. 그림에 어정쩡하게 표현을 해놓으면 문제 봤다, 그림 봤다, 문제 봤다, 그림 봤다, 네, 더 혼동이 되니까 이왕이면 그림에 다 표시해 주는 게 좋고요.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번에 풀었던 방식처럼 말이죠. 구하려는 게 뭘까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금방 보여드렸는데. 네, 당연히 B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B의 속력 모르니까 네, 그냥 미지수 네, X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X 킬로미터 퍼 분. 네, 속력이니까 속력의 단위를 써야겠죠. 그렇다면 A의 속력은요? A 속력도 모르죠. 모르니까 당연히 미지수 Y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마 똑같은 X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그림에도 나왔습니다. B가 속력이 더 빠르다고요. 속력이 빠른데 똑같은 미지수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미지수를 표현했고요. 자, 그림에 지금 물음표 킬로미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자, 이제 미지수를 써서 x 킬로미터 퍼 분, y 킬로미터 퍼 분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그림이 나온 걸 식으로 만들어요. 수학은 식으로 푸는 거죠. 당연히 이해해서 푸는 거기도 하지만 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기본이니까. 자, 식을 어떻게 만들지? 뭐 똑같이 하면 되죠. 됩니다. 근데 뭐 혹시 거리로 한번 식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상상을 했을 때, 그림을 봤을 때 거리로 우리말을 문장에 넣어서 간단한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너무 쉽죠? 저기 다 나와 있네요. A에서 중간 지점 4km, 중간에서 독서시 2km, 합치면 6km.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중간 지점까지는 4km. 중간 지점에서 중간 지점이란 좀 그렇죠. 좀 아무튼 가운데 만났다고 해서 중간 지점에 한 겁니다. 정중앙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 중간 지점에서 독서실까지는 6km. 우선 표현했고요. 네, 6km고요. 그 다음에 자, 시간입니다. 자, 시간도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아까 우리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문제는 시간이 딱 나와 있어서 금방 식으로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림으로. 자, 우선은 10분 늦게 출발했다고 하는 게 좀 혼동이 되니까 그냥 동시에 출발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동시에 A와 B가 시작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B가 더 빨리 가서 독서실 갔다가 여기까지 왔고 A는 그동안에 쭉 가서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시죠? A가 움직일 때 거리나 B가 움직일 때 거리는 당연히 다르지만 A가 걸린 시간과 B가 걸린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죠? 네, 잘 맞추셨어요. 바로 A의 이동 시간과 B의 이동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10분 늦게 출발하지 않고 동시에 출발했다면 말이죠. 동시에 움직여서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나 빠르기, 거리는 달라도 걸린 시간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누구는 천천히 가고 누구는 빨리 가지만 피었습니다 할 때 동시에 멈추죠. 그러면 두 사람의 걸린 시간은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지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살짝 이제 문제를 좀 꼬았죠. 꼬은 게 10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걸린 시간은 똑같은데 똑같이 걸리는데 A가 10분이 더 걸린 겁니다. 10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A는 10분 더 시간이 초과한 뒤에 B가 이동했으니까 A가 무조건 B보다 10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B가 50분 이동했으면 A는 10분 먼저 움직였으니까 60분 움직인 겁니다. 그쵸? 만약 또 B가 뭐 80분을 움직였다. 10분 전에 A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A는 90분 움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식은 는이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 보통의 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등호, 이 숫자랑 이 숫자를 같게 해주려다 보니까 10분이 더 숫자가 이쪽이 커집니다. 그래서 능이 등호가 들어가게 하려면 바로
B의 이동 시간에다가 무조건 10분을 더하면 A의 이동 시간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봐서 내 머릿속에서 막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A의 이동 시간이 10분 더 걸린다면서요. 항상. 그쵸? 그러면 A의 이동 시간에다가 빼기 10분 하면 안 되나요? 되죠. 같은 말입니다. 더하기 10분, 숫자 1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10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이왕이면 덧셈이 좀 좋아 보여서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덧셈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으면 이제 숫자를 대입해보죠. 시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의 공식을 사용해서 식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x,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이 x니까 x고요. 이동 시간은 거리는 4km 이동했으니까 4고요. 자, b는, 자, 속력은 y니까 y분의 2 하면 되겠죠? 아니죠. y분의 8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b는 학교에서 독서실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2km 더 움직였으니까 실제 이동한 거리는 6km 더하기 2km에서 8k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상상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문제만 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10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말이죠. 네, 또 다른 식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지만 네, 시간이 좀 흐른 관계로 다음 식에 대한 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도전하세요. 다음에 만나요.